일본의 저명한 핵물리학자인 동시에 탈핵을 주장하는 학자인 고이데 히로야키 교토대 교수가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저와는 오늘 아침에 만나서 인터뷰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는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총리의 말은 거짓말이다. 또한 일본산 어류는 잡히는 것과 출하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 8개현에 대해서 수입 금지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고이대 교수와의 인터뷰는 그 내용이 좀 중요해서 오늘과 내일 좀 짧게 두 번으로 나눠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통역에는 김봉녀 씨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이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고이대 교수, こんにちは. こんにちは. 예. 어제 국회 강연은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는지 모르겠네요. 350人の方が 어제 350명이 입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예, 국회에서 350명이 모였다면 꽤 많이 모였는데 우리 한국 국회의원들은 많이 왔는지요? 네, 주최자인 김재남 의원이 오셨는데 의원들이 몇 명 오셨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겠죠. 제일 궁금한 것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의 상태입니다. 요즘 뉴스가 좀 뜸해지긴 했습니다. 어떤 상태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사고 자체가 너무 중대해서 현재 어떤 상태인지 그 자체를 모르는 곤란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람이 사고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사람 대신에 그런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측정기가 있어서 상황을 알아야겠지만 이런 사고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필요한 측정기가 배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통상적인 발전소 원전일 경우 정보를 수집하는 측정기가 있지만 사고가 너무 중대하다 보니까 하나씩 고장이 나버려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글쎄 저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에 원자로 노심이 완전히 녹아내렸는데 사고 현장에서 아예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잔해도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녹아내린 노심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이 이상 녹게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서 3년 동안 오로지 물만 원자로에 투입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노심에 주입한 냉각수가 오염돼서 넘쳐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번에 이 오염수는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차단돼서 통제되고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까? 아베 총리가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오염수는 통제할 수 없고 지금도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오염수 통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바다로 오염수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실 겁니다. 지금도 날마다 오염수는 바다를 향해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 유출은 막을 수가 없습니까? 언제쯤 이게 통제가 될지. 아베 총리는 통제됐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게 2011년 3월 11일입니다. 3월 말에 이미 오염수가 원자로 건물 지하, 터빈 건물의 지하, 트렌지 건물 지하 터널에 10만 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들인데요. 콘크리트라는 것은 반드시 균열이 생깁니다. 특히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대형 지진으로 인해서 지하 구조물에 여기저기 균열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10만 톤이나 오염수가 담겨 있었던 거죠. 저는 당시에 10만 톤의 오염수를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 가두면 반드시 새기 때문에 새지 않는 구조물로 옮겨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2011年3月末です。そしてその構造物として私は 탱크 같은 것에 옮기자고 제안을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도 도쿄전력도 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 탱크에서도 오염수 유출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완전하게 오염수 유출을 막는 것은 일단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수산물에 대한 공포심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8개 현 정도의 수산물은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한국의 제도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의 경우 예를 들어 후쿠시마 근해에서 잡은 수산물이라 하더라도 시모노세키에서 출하하게 되면 시모노세키산이 됩니다. 한국이 후쿠시마 인근에 8개 현의 수산물을 규제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 이 사실도 처음 알았는데요. 8개 현에서 잡은 것을 다른 지역에서 생선을 출하할 수도 있기 때문에 8개 현 수산물 수입만 금지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저희들도 사실 처음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우리가 맡고 있는 8개 현에서 잡은 물고기라 하더라도 그 8개 현을 제외한 다른 현에서 출하하면 거기 것이 되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다. 이건 저희 정부 쪽에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수산물을 먹고 있습니까? 산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산물은 출하한 곳이 산지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수산물이 안전한지 혹은 어떤 수산물이 위험한 것 같은지 일본인 스스로도 잘 몰라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수산물에 대한 고민이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내일 이 수산물 문제와 함께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에 대한 고이대 교수의 증언을 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가 완전 통제되고 있다는 아베 총리의 말은 거짓말이다. 일본산 어류는 잡히는 곳과 출하되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8개 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는 안전하지 않다. 어제 일본의 저명한 핵물리학자인 고이대 히로아키 교수가 출연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 파장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말도 있습니다. 수산물뿐 아니라 대기 중 방사능 때문에라도 일본의 일부 지역을 빼고는 여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건데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인터뷰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걸 통제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험 지역에서 잡은 물고기는 다른 현에 갔다가 출하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규정 같은 게 없나요? 물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근해가 고농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어업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금지한 구역을 벗어나면 기존의 방식대로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수산물을 출하한 곳을 산지로 하는 방식은 이전과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정부가 규제하고 있지 않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통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을 방문하려는 사람들도 좀 요즘 걱정을 많이 하고들 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일본 여행 자체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가요? 상황이 그 정도라면? 대기 중으로 방출된 방사성 물질 중에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것이 세슘 137이라는 물질입니다. 일본 정부의 보고에 따르면 히로시마 원폭대의 168배에 해당하는 세슘 137이 대기 중으로 방출됐다고 합니다. 그 방출된 물질이 동북 지역과 관동 지역에 아주 광대한 지역으로 날아가 낙진이 되었는데요. 일본 정부가 법률을 제대로 지킨다면 방사선 관리구역으로 지정해야만 합니다. 즉 이곳은 일반인이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그게 1만 평방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도쿄의 일부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폭은 반드시 위험을 동반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여행이라면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비교적 안전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일본 내에서? 안타깝게도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서 어떤 방사능 물질이든 한국에도 날아왔을 것입니다. 단지 그런 농도의 높고 낮음의 차이인데요. 일본의 경우 동북 지역과 관동 지역의 오염 수치는 높습니다. 만약에 일본에 관광을 가려면 홋카이도나 간사이, 규슈나 시코쿠는 비교적 일본에서도 오염이 낮은 지역이니까 이런 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탈핵하면, 즉 예를 들어서 핵발전을 저희가 좀 줄인다면 전기가 그만큼 모자라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오히려 이제 핵발전소를 늘리는 정책을 택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일본에서도 최근 몇 년 전까지 원전의 발전량이 전체 전력의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원전을 멈출 수 없다고 선전을 해왔는데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원전을 전부 멈췄지만 정전은 물론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한국의 초대를 받아오게 되면서 한국 전력 상황을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한국도 당장 원전을 중지해도 전력 부족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러십니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수력 발전과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이 중심이죠. 수력 발전과 화력 발전의 능력을 합산해 보면 한국에서 최대 전력을 소비할 때와 비교해 그 발전 능력이 이미 충분합니다. 즉 수력과 화력 발전을 제대로 운용만 할 수 있다면 원자력 발전이 없어도 최대 수요 전력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력 상황 통계를 확인해 보시면 이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도 원전이 굉장히 많고요. 또 대부분 중국에 있어서의 동해안, 즉 우리 쪽에 가까운 쪽에 다 원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원전 통제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과학기술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원전은 안전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원전이 걱정이다. 이렇게 쭉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해왔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해왔고 실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즉 원전 사고가 일어난 곳은 일본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경제 발전을 통해서 대국이 되고자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는 생각합니다만 중국이니까 위험하고 일본의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원자력 발전소 그 자체의 위험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고이대 히로아키 교토대 교수와 얘기 나눴습니다. 바쁜 시간인데 쪼개서 이렇게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방사성 폐기 물질의 수입에 대한 우려,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방사능 물질에 대한 우려는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때로는 잊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우리는 이게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기억의 저편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오늘 두 분을 모셨습니다.
후쿠시마 현 주민이고 또 원전 노동자로 일했던 나이츠마 히데아키 씨, 또 40년 이상 핵발전 노동자를 탐사 취재해온 사진작가 히구치 겐지 씨 두 분이 최근에 우리나라의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주관으로 일본 핵발전소의 노동과 또 환경 실태를 증언하러 오셨는데 스튜디오에 모시고 방사능 폐기물을 둘러싼 문제 또 원전 문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직접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겐지 씨께 여쭤보겠는데요. 40년 전에 꽤 오래전부터 핵발전 노동자들에 대한 삶을 사진으로 담아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기가 있으셨는지요? ですね、私が 올해로 41 41년이 되는데요. 원전과 원전과 관계된 사건들을 취재하다 보니 노동자들의 처참한 사례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내부에서 일하는 하청회사 근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방사선에 노출돼야 하는 실태를 알게 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원전 관련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피폭 노동자들을 만나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다 피폭을 당해 처음으로 소송을 건 이와사 가지유키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한 시간이 2시간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무릎 안쪽이 피폭당했습니다. 이걸로 소송을 걸어서 오사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며 17년 동안 싸웠지만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게 당시 그 사람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초기 무릎 사진인데 시간이 흘러 왼쪽처럼 심해집니다. 오사카 대학병원에서 방사선 피부염 2차성 림프 부종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70년대 시절로 일본이 원전 발전소를 크게 늘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피폭에 인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 재판 역시 결국 패소했다고 생각합니다. 히데아키 씨는 원전에서 일하다가 아무튼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지금은 거주 제한 지역 바깥으로 이제 나가서避難 생활을 하고 계신 그런 셈인데 일하셨을 당시나 혹은 또 특히 이제 그 사고 이후에 피폭 검사를 가끔 해보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무조건 신체 방사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받고 일을 그만둘 때도 받습니다. 저는 원전 사고 후에 방사능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큰 문제는 없다고 나왔던가요? 아니요, 피폭 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건강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수준이었던가요? 의사가 건강엔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내부 피폭은 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대략 100mS를 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통보받지 못했단 말씀이신가요? 예,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른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좀 물어볼 필요성은 없었을까요? 그 정도의 피폭량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 내용을 잠깐 보도해드린 바는 있는데 후쿠시마 현지 주민들이 방사능 얘기에 대해서는 아예 일부러 하질 않는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방사능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정도는 말을 합니다. 단지 이 구체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겐지 씨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죠. 말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상 문제라고 봅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차별이 생기다 보니까 많이 받는 사람은 괜찮은데 적게 받는 사람은 그만큼 말이 많아지고 서로 시샘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그게 점점 심해지면 불신감이 생기고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でやっぱりなんて言ったらいいんでしょうかね。一つにはね、日本のこれ 또한 は 지역적 地域文 특성이라고 化だ 할 と思って 수도 るんです。 있습니다. 지방이다 보니까 지역과 혈연에 얽혀 있죠. 그 사회에 들어가서 직접 알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겐지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원전 사고 이후에 현장에 투입돼서 제염 작업, 그러니까 방사능 물질을 씻어내는 작업을 하는 분들도 취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겪고 있는 안전 실태,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東電つまりね、3月31日 도쿄전력 사고가 난 3월 31일 이후에 사망한 사람을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ちょっと映像で見ていただければ 바로 이 사람인데요. ありがたいと思います。この方が 이분은 발전소에서 가장 밑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단 하루 일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유일하게 사망했습니다. 그 외 사망자는 아직 없지만 100mSv 이상 피폭당한 사람들은 백혈병이나 암 또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발병하게 될 겁니다. 아마 30년 동안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옆에 히데아키 씨 경우에도 100mSv를 넘었다고 했는데요. 저는 아주 걱정이 많습니다. 일본 내 보도에 따르면 2011년 9월을 기준으로 100mSv 이상 피폭당한 사람들이 99명에 이릅니다. 이들이 지금 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히데아키 씨가 이 얘기를 들어서 좀 당황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본인의 건강에 상당히 좀 염려가 되시겠네요. 저는 그다지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 겐지 씨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리라고 저희도 믿고 싶습니다. 다만 지금 그 현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염 작업, 조금 아까 이제 그 제염 작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제염 작업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십니까? 어떻습니까? 除染作業に関してはもう信頼してないです。 신뢰하지 않습니다. そうですね。もともと原因となる 오염을 시키고 있는 주범인 후쿠시마 제1원전이 아직도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주변을 제염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염 작업을 끝내고 이 지역은 다 안전하다라고 해도 믿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そうですね。 그렇습니다. 結局元に戻ってしまう。 제염을 해서 조금 수치가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다시 오염 상태로 돌아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제염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물론 사시던 곳으로 돌아가실 일도 없겠네요. 예,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전 후쿠시마 핵발전소 노동자인 나이츠마 히데아키 씨 그리고 일본 피폭 노동자 탐사 보도 사진 작가이신 히구치 겐지 씨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Our citizens' human dignity is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 후의 이야기를 그동안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사고 이후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호소카와 요시히로 등 전 총리 2명과 함께 반원전 운동가로 돌아선 간 나오토 전 총리와의 인터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간 나오토 전 총리와의 대담은 지난주 토요일에 진행이 됐는데요. 여기서 간 나오토 전 총리는 사고 당시의 현장 상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등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했던 전력회사나
또 전문가들의 말을 믿었던 것을 반성을 했고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원전 없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문제가 수습되지 못하고 오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걱정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일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내려진 수입 금지 조치를 풀 가능성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등 제가 보기엔 좀 모순된 입장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갓나우도 전 총리님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바로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사고 현장에 가셨던 걸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그런 상황을 혹시 예견하셨는지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거를. 네, 처음 원전 전원이 끊어지고 냉각 기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지진 발생 1시간 후 보고받았습니다. 즉 멜트다운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사고가 확대될지 걱정을 했습니다. 12일 아침 현장으로 날아간 것은 현장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쿄 전력을 중계해서 건너오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책임자를 만나 현지 상황을 파악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현장 상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그래서 총리께서 직접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본 사회는 이른바 매뉴얼 사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떤 그 원칙에 의해서 곧바로 보고된다든가 해서 그 이후에 조치가 취해진다든가 하는 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현장에서는 나름 자기들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과 원자력 재해대책본부, 제가 본부장인데요. 이 둘을 연결하는 두 개의 라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쿄전력의 본사입니다. 도쿄전력의 설명 요원이 총리실에 상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장 상황을 저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라인은 원자력 안전 보안원이라는 곳에서 현지에 파견된 검사원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주재했던 검사원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두 개의 라인을 통해 전달됐어야 할 현장 상황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실 일본 하면 안전제일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그런 인식이 많이 좀 흔들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안전 시스템이 여전히 일본 사회도 완벽하지 않다라고 그렇다면 판단을 하고 계신지요? 원전에 대해서 일본에서는 원전 신화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원전은 결코 큰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 괜찮다라는 것이 전기회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번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전제일주의 이전에 원전 신화라는 잘못된 신화가 정착된 것이 지금 돌이켜보면 큰 문제점, 반성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원자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후쿠시마와 똑같은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재가동을 했을 때는 어떨까요? 안전대책과 피난대책이 지금으로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베 총리는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단연코 반대를 하시겠네요. 그런데 그 재가동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의 방식, 그러니까 원전을 제외하고도 발전량이 충분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 시점에서는 이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부족한 전기량을 절전과 그간 사용하지 않던 화력발전소를 재가동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최근 2년간 매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일본에서는 원전이 단 한 기도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생활 그리고 산업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모두 공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는 비율을 점차 늘려가야만 한다는 것이 고이즈미 전 총리와 호소카와 전 총리 그리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 한국의 경우를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혹시 보시는지요? 참고로 그 우리나라도 원전 의존율은 30% 정도 됩니다. 한국은 현재 23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걸 당장 가동을 중단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전기 부족 사태에 이르겠죠. 하지만 계획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예컨대 오래된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는 사이에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는 계획을 세운다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한국 정부는 지금 원전 기술을 점점 늘려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그 우려하시는 바가 크시겠군요. 다른 나라의 국가 정책을 제가 판단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일본의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정말로 심각한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반경 250km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국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5천만 명이 대피를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좁은 공간에 많은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주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경험을 통해 판단컨대 가급적 원전에 의존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 한국민 여러분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 아닐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태를 좀 직접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전 총리께. 지금 도쿄를 비롯해서 주변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홋카이도 지역이라든가 하여간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면 이제 대기 중 방사능 오염도라든가 아니면 수산물, 농산물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감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근거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를 비롯해 일정량의 방사능이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방사선량을 연간 1mSv 이하를 목표로 재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는 곳도 상당히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16만 명이 후쿠시마를 떠나 생활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와 도쿄에서도 다소 방사선량이 늘어났다고는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들 지역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방사능 문제, 특히 후쿠시마의 방사능 문제는 앞으로도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어린아이들의 건강 피해 문제 등 오랜 기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일본 사람들이 혹시 이런 그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를 짐짓 좀 이렇게 잊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걸 늘 그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또 불안하기도 하니까 오히려 좀 잊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어린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한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 고령자들 중에는 가능하다면 이 원래 내가 살던 곳에서 돌아가 살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자세는 세대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단순히 잊고 싶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어린이들 걱정을 해서 멀리 떠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 고향에서 마지막을 맞고 싶다는 뜻을 우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좀 가볍지만 또 가볍지 않은 질문일 수 있는데 갓나우토 전 총리께서는 혹시 평상시에 농산물이나 수산물 드실 때 아무 걱정 없이 드시지는 않으시겠네요. 저는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들 혹은 손자들은 이 원전 사고 직후 도쿄에서는 일시적으로 유아에게 수돗물을 먹이는 것을 자제하라는 경보가 내려진 적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인데요. 아이들 문제에서는 내가 나서기 이전에 어머니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지금 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갓나우토 전 총리께서도 그렇다면 그런 그 수입 재개 움직임에는 좀 우려를 가지고 계시겠군요. 우리나라의 농산물과 수산물은 모두 검사를 하고 있고 안전검사를 통과한 상품들만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전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상품에 한해 수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농산물이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는 것은 일본어로서는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건 그 일본의 전 총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물론 전 총리로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제대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총리가 아니지만 현 정권도 그런 안전 기준을 충분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 기준을 통과한 상품이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도쿄든 어디든 일본의 시민들이 후쿠시마 주변 현에서 나온 수산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실 때 특히 이제 어린아이를 둔 그 부모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준에 따르자면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좀 모순이 생기는데요. 일본에서 그렇게 검사를 잘 하는 것이라면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문제에서는 개인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사능 문제뿐만 아니라 농약 문제도 그런데요.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판단해야 할 몫입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특히 수출하는 과정에서는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 총리로서의 발언이라고 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은 그 이상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또 국가의 정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 총리로서 말씀하시는데 한계가 있으시라는 거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 원전의 위험성이라든가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던 관계에서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 모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좀 질문을 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직접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후쿠시마 방사능에 대한 우려는 저희 취재진과 같은 외부인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만난 상당수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위해서 후쿠시마를 이용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 후쿠시마 주민 코노스 씨가 어린이 식당을 운영한 건 5년 전부터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피난을 갔다 돌아온 주민들의 아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방사능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まだ苦しんでいる人たちもたくさんいる。で、そういった人たちを置き去りにして海外に向かって大丈夫だと発信するのは私は非常に裏切られた気持ちで。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위해 후쿠시마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今になって復興五輪とか言い出して、で福島で野球やるとか、福島を都合よく利用されているようにしか思えないんです。 후쿠시마 학교에서 원전 사고에 대한 교육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ほとんど震災のことも津波のことも原発のこともやりませんでした。復興なんです。風評被害がある。福島はもう大丈夫だ。 실제 후쿠시마에서 만난 학생들도 원전 사고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学校側で先生たちが設けてるのはなかった。 후쿠시마 원전 인근 이타테 마을에 살았던 안자이 도루 씨. 원전 사고 이후 가설주택에 머물렀던 그는 현재 후쿠시마 북부 다테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帰りたいけど帰れない。なぜかっていうとやっぱり住民が住む状態じゃないんですよ。土壌汚染とかそういうのが土壌汚染がすごいから。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일본 정부의 권유도 올림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とにかくオリンピックをやってもう安全ですと。自分の生まれたところに帰っています。それをやるがために住民の意見も聞かないで。 JTBC 최수연입니다.